4.3절에서는 조합 논리 회로 빌딩 블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를 다루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 네 가지 소자들의 기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는 원래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그 기호가 있을 때, 집합의 원소가 네 개일 때, 이 네 개에 대해서 숫자,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코더죠. 풀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코더고,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원래의 네 개로 풀어내는 것이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호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우리가 숫자를 일련 번호로 숫자를 0, 1, 2, 3이라고 번호를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가 입력이죠. 이 네 개가 입력입니다. 이 각각이 1 아니면 0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입력입니다. 그래서 요게 1일 때, 요게 스페이드죠. 스페이드가 1일 때는 숫자 00이 나오고, 여기가 코드입니다. 2비트 코드를 이제 한꺼번에 여기다 적었는데요. 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1일 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트가 1일 때는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크로바가 1일 때는 3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인코더입니다. 입력이 4비트니까 4비트를 2비트로 만들어내는 인코더인 거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 동작의 반대예요. 이쪽이 입력이 되고 이게 출력이 되면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입력이죠. 입력으로 2비트 코드, 여기 보면 2비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2비트 코드가 들어갔을 때 00일 때는 맨 끝에만 1이 들어가면은 G1이 1,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G2가 1, 3이 들어가면 G3가 1,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대각선이 1이죠. 가만 보면은 이런 출력이 나온 회로를 디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는 집합의 원소 n개에 대한 코드, 고정 길이 코드죠. 그래서 로그 2의 n비트, 이게 n비트면은 이 로그 2의 n비트를 생성하는 회로, 이게 인코더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4비트 인코더를 봤는데요. 4비트 인코더 요거죠. 4비트 인코더를 봤는데, 이것은 그 입력에 모든 조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력 신호가 이렇게 요 부분이 입력인데, 입력이 4비트면은 모든 가능한 조합은 2의 4승, 그래서 16가지가 있죠. 16가지가 0, 1, 2, 3부터 15까지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각선에 1이 하나씩 있는 거, 1이 하나씩 있는 4가지만 썼죠. 뭐 1, 1, 0, 1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안 써먹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 4비트 인코더의 동작 특성표는 입력 중에서 1이 하나만 있는 4개의 조합에 대한 출력만 나타낸 아주 제한적인 인코더의 동작 특성표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고, 입력 신호 중에 반드시 1이 하나만 있는 4가지만 갖고 만들어 놓은 동작 특성표죠. 그래서 1이 여러 개 있는 것도, 1이 하나도 없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우선순위 인코더입니다. 입력 신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MSB 쪽이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X3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X0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일 때, 이게 1일 때는 나머지 하위 비트하고 상관없이 출력은 3이 됩니다. 출력은 3. X3가 0이고, X2가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됩니다. 2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둘 다 0이고, 그 다음에 X1이 1일 때, 그러니까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우선순위 높은 거엔 양보를 하는 거죠. 여기가 1일 때는 밑에랑 상관없이 1이 나가고, 앞에가 다 0일 때 X재료가 1이면 이 출력이 0이 됩니다. 0. 읽어보면 0이죠.
그리고 1이 하나도 없을 때, 1이 하나도 없을 때랑 1이 하나라도 있을 때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1이 하나도 없는 경우니까 이거랑 1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V, 밸리드란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이때 모두 다 0일 때는 이게 0이에요. 이때는 이게 0이 되고, 그리고 출력 두 개는 don't care가 되는 거예요. don't care. 그래서 이 출력 V가 0일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1일 때만 올바른 인코더로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인코더 출력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아니까 우리가 이 표를 보지 않고도 답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얘는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가 제 우선순위가 높은데 여기가 110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자리가 요거죠. 그래서 요 x2잖아요. 2. 그래서 출력 y는 10이 되죠. 10. 2가 되고 유효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0000이면은 이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don't care고, 그 다음에 이 V는 0이 되겠죠. 이건 유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지금 상위 비트가 다 0이니까 맨 끝에 게 이게 유효해지죠. 그래서 이 값이 00입니다. 00이고 여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회로를 우선순위 인코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디코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코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 코드가 주어졌을 때 4개로 대각선으로 쭉 풀어내는 이게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n비트 코드에 대한 2n비트 출력, 2의 n승인데 2의 n승 비트, 2의 n승입니다. 이 디코더는 n비트 코드에 대한 2n비트의 이진수를 출력합니다. 이게 원핫 코드예요. 원핫이라는 것은 하나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출력인데 대각선만 1이고 이 출력 중에서 하나만 다르죠. 이게 1, 이 4비트 중에서 하나만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원핫, 비트 중 하나만 값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봤던 이거는 여기가 해당되는 자리에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액티브 하이, 출력이 정논리 출력인 거죠. 정논리 출력. 이거는 분원리 출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네이블 제어 신호를 하나 뒀어요. 여기가 쭉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까지가 입력이죠. 여기까지가 입력인데 이네이블 신호가 있어요. 요건데요. 요건데 앞에 요게 0이면은 입력이랑 상관없이 출력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1이라서 구별이 되질 않죠. 원핫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1일 때는 이제 그 디코더로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1일 때는 이 입력 신호를 보고 여기가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각선이 0이에요. 대각선이 해당하는 자리가 0이에요. 0. 그쵸? 여기가 0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원리 출력이죠. 네거티브 아웃풋이죠. 분원리 출력이에요. 그래서 분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출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이렇게 바를 붙였고요. 분원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네이블 제어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일 때는 디코더로 동작을 하고 0일 때는 디코더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은 분원리로 나옵니다. 분원리. 그래서 액티브 신호가 0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2가 0이면 입력이랑 상관없죠. 2가 0이면 이 출력 y는 모두 다 1111 이렇게 돼서 어느 게 1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가 1일 때 여기 1이니까 1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1. 그럼 요 1번째만 0입니다. 그러니까 1101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1일 때 여기가 3이니까 3번이 0이고 나머지는 1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네이블 제어선이 되는데 이게 제어선이 되고 이 두 개가 신호선이 되는 거죠. 이게 제어선, 이게 신호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능이 서로 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멀티플렉서는 입력선이 이렇게 4개예요. 이 중에 하나를 연결해서 이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 거죠. 요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소자가 멀티플렉서고, 디멀티플렉서는 이 하나의 선으로 온 신호를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배해주는 회로, 넷 중에 하나로 내보내주는 회로, 이것이 디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전달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멀티플렉서고요. 디멀티플렉서는 하나의 입력선을 여러 개의 출력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달하는 회로를 디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스위치 기능이죠. 스위치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선택기입니다. 선택기.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기입니다. 잠깐 슬라이드가 잘못돼서 고쳤어요. 여기가 2의 n승입니다. 여기도 2의 n승. 이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는 이런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할 건지, 입력 중에 어디로 연결할 건지, 출력 중에 어디로 연결할 건지, 이 연결을 선택하는 것을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제어선, 선택선이에요. 요게 셀렉트 하는 선인데, 이 선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4개를 하나로,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선이 2비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4비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선이 2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력이 2n비트이면은 이 스위치를 선택하는 선택선이 n비트가 필요하고, 스위치 이거 선택선입니다. 선택선이 n비트가 필요하고, 2n비트 중에 하나를 1비트 출력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n비트 선택선으로 2n비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 1비트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디멀티플렉서는 입력 하나를 스위치 선택선 n비트 가지고 출력을 선택을 해서 2n비트 중 하나로 연결을 합니다. 그게 이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멀티플렉서 선택선이 1입니다. 01이고 디멀티플렉서 선택선은 3이죠. 3.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이니까 요 x1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가 01이니까 1이 빠져나오고, 여기는 3이죠. 11. 3이니까 그럼 요 값이 이렇게 나왔다가 1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x1이 출력 y로 나왔다가 요 y가 g3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이 멀티플렉서를 구현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입력이 x1이나 x0 두 개입니다. 두 개. s가 선택선입니다.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입력 두 개, 출력이 하나인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s가 0이면은 요게 문이 열리죠. 요 게이트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x0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1이면, 여기가 1이면 이 문은 닫히죠. 이때는 이 문은 닫히고 이 문이 열립니다. 1이니까 엔드 게이트는 이게 1이면 이 문이 열리죠. 그러면 x1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0일 때는 x0가 나가고, 0일 때는 이렇게 나가죠. 0일 때는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1일 때, 이게 1일 때는 x1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를 진가표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s가 0이면 y에 x0가 연결이 되고, s가 1이면 y에 x1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AND 게이트로 이 신호를 전달할지 결정을 했고요. 이거를 그 세상태 버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태 버퍼로도 구현하게 되면, 세상태 버퍼는 선을 연결하고 끊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0이면 이 게이트가 열리죠. 이게 0이면은 이 게이트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일 때는 얘가 살아나 있고, 이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 이게 1일 때는 이 게이트가 열리고 이건 끊어지죠. 이건 끊어지니까 x1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x1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멀티플렉서로 이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렉서를 구현할 때 이 게이트 갖고 구현할 수도 있고, 세상태 버퍼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코더 회로인데 이게 제어선이 있고 신호선이 있었죠. 그리고 출력이 4비트가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분원리 출력으로 했었는데 이걸 정논리 출력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얘가 동작을 하지 않고 이네이블이 1일 때는 대각선이 1이 돼서 원핫 출력이죠. 원핫 출력으로 돼서 0일 때는 y제로가 1.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네이블이 1일 때는 신호선에 따라서 해당되는 출력이 1이 되는 디코더죠, 디코더. 그래서 이것은 정논리, 출력 정논리 디코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로를 똑같은 건데 이쪽을 우리가 신호선으로 보고 요거를 선택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2x4 디코더인데 이게 디멀티플렉서와 같은 기능이 됩니다. 이게 디멀티플렉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회로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선택선이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선택선이 0이면은 그러면은 이 값이 0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 0, 0 하고 여기가 y죠. y라는 말은 여기죠. 여기가 y입니다. y. 그래서 이거는 이게 0이면 여기가 0이 되고 1이면 1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00이라는 건 요거죠. 여기가 00이니까 00일 때 여기선 얘가 y니까 이게 y니까 1이면 이게 1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이게 0이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y가 이렇게 출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 선택선이 2입니다. 2. 선택선의 값이 2예요. 2가 되면은 요 값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값이 2면은 요 y가 요 2로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요것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선택선이 2일 때 2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이게 0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요 y가 이번을 이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네이블 제어선이 있는 디코더는 이 이네이블을 제어선으로 쓰고 나머지를 신호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디코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선을 신호선으로 보고 이거를 통과하려는 신호라고 보고 나머지를 선택선으로 보게 되면 디멀티플렉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회로는 똑같은 건데 이 바깥의 신호의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디코더도 될 수 있고 디멀티플렉서도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코더는 코드를 만드는 회로예요.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회로니까 풀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풀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진수값 코드를 만드는 회로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코드를 푸는 회로입니다. n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2n비트로 풀어내는 장치, 이것이 디코더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회로,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전달하는 회로, 이게 멀티플렉서고요. 디멀티플렉서는 하나의 신호를 여러 곳 중 하나로 선택해서 전달하는 회로, 이게 디멀티플렉서입니다. 자세한 안에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다는 각 회로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